네, 다음으로는 BHI의 박병택 고문님께서 SMR용 연료 취급 계통, 압력 및 방사능 저감 계통 용기 개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병택 기술고문께서는 1984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201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설계 국산화 계획에 참여하시고 특히 연료 취급 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상용 원전이라든지 스마트 원자로에 대해서 개발 업무에 참여를 하셨고요. 현재는 BHI의 2015년부터 근무하시면서 스마트 원자로 개발, 연료 취급 설비 분야 또는 경납용기 압력 및 방사능 저감 계통에 대해서 용역에도 참여하셨고 지금은 또 스마트 표준 설계 변경 인허가를 위한 해결료 취급 계통의 위탁까지 책임자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박병택 고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BHI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택 기술고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스마트 프로젝트에서 참여했던 SMR용 연료 취급 계통, 압력 및 방사능 저감 계통 용기 개발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순서는 제목과 같습니다. 퓰랜딩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퓰랜딩 시스템의 기능 및 특징, 또 어레인지먼트, 그다음에 퓨얼 어셈블리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얼 핸들링 시스템은 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를 취급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CI도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우선 퓨얼 핸들링 시스템은 5개 장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뉴퓨얼 핸들링 에리아 지역에 스펜 퓨얼 핸들링 머신과 뉴퓨얼 엘리베이터가 뉴퓨얼 에리아 지역에 있고, 다음에 연료 이선구 지역에 퓨얼 트랜스퍼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납 건물 내부에는 리필링 머신이 위치하고 있고, ICI를 교체하는 장비는 오졸레리 플랫폼과 오졸레리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ICI가 약 한 25m 내지 한 30m 정도 되는데 연료와 동일하게 5년 정도 원자로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방사능이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연료와 동일한 사이즈의 트랜스포트 컨테이너에 적절하게 담기 위해서 적당한 길이로 짧아서 짧게 하고 그러한 작업을 오졸리 플랫폼과 오졸리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리필링 머신이 해서 연료 취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컨테인먼트 빌딩에서 나와서 이 스펜드 퓨얼 스토리지 렉으로 옮기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퓨얼 핸들링 시스템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개 장비가 이루어져 있고 건물 원자력 발전소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전반의 배치와 구조를 이해를 해야 이해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다음에 이게 연료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되고, 최소한 연료가 한 스마트 같은 경우는 18m 정도 수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mm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자동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고 정밀 가공이나 자동화 프로그램, 하이드롤릭 등 다양한 기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에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매년 건설되는 그러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는 제작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장비이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이 장비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업체를 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그런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스마트 퓨얼 핸들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부 부분이 완전히 설계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새로 된 부분은 모캅을 제작을 해서 기술 검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퓨얼 핸들링 시스템에 보면 먼저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가면 컨테인먼트 빌딩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리필링 머신하고 APR 1400 같은 경우는 CA 엘리베이터라고 CA 체인지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오조리 플랫폼하고 리필링 머신이 컨테인먼트 빌딩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요 건물이 연료 취급하는 그러한 건물인데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장비가 있고, 다음에 스펜 듀얼 핸들링 머신이 위치되어 있고, 다음에 엘리베이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원자력 발전소에서 뉴퓨얼이 들어오면 퓨얼 언로딩 앤드 로딩 앤드 언로딩 해치를 통해 가지고 연료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 신연료 저장 지역에서 일정 기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스펜드블 핸들링 머신을 통해서 스펜드 퓨얼 스토리지 렉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겨서 필요한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퓨얼 턴버 시스템을 통해서 컨테인먼트 빌딩으로 들어오고 이 원자로에 설치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 다음에 스펜 퓨얼은 반대로 원자로에서 꺼내져서 이 스펜 퓨얼 풀로 이렇게 가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나 방사능 이런 부분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해야 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요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자로나 이런 부분은 이 풀 내부에 있거나 이렇게 하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가 대단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스마트를 디자인할 때는 가장 컴팩트하게 해야 건물 높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APR 1400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이, APR 1400은 연료의 위치가 한 13.5m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약 한 18m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하면서 건물을 이 장비를 크지 않게 얘기하려면 거기에서 3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때까지 상용 원전은 3단으로 된 그런 장비가 없고 장비가 다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SMR에서 최초의 도입이 되는 그러한 거고, 다음에 뉴 스케일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원자로 안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대단히 원자로가 대단히 큽니다. 길어서 이 딴 장비에서 이러한 향후에는 이 3단 호이스 박스를 적용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에 요 지역이 신연료 취급한 지역인데, 여기에 스펜 퓨얼 핸들링 머신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료가 일정 이상의 높이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 또 빠르고 정밀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스마트에선 설계를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료 취급 설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이 연료 부분입니다. 이게 APR 우리 퍼진 원전에서 사용했던 그런 APR 1400인데, 이렇게 열십자로 된 그런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이 있는데 여기에 그래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간 30도 여기 넣고 삽입해서 30도 정도 돌리면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는데 대단히 안전하고 심플하면서도 매우 안전하긴 그런 설계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거와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적용했던 스마트 연료는 여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드 핀이 있는데 이 가이드 핀이 가이드 홀로 들어가고 다음에 스프링 바가 있습니다. 스프링 바를 이 부분이 이렇게 압착을 하면서 다음에 그래프가 내려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집니다. 걸어지면 이 연료 하단부가 딴 지역에 닿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차이 나는 점은 이 APR 1400에는 없던 부분이 CRA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연료에 설치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간섭이 받지 않도록 이 부분 같이 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같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 시작할 때 타 장비의 구조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APR 1400입니다. 이 모양은 기존의 표준 원전하고 동일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제어 시스템이나 뭐 정밀 또 이런 것들이 훨씬 개발된 상태로 적용을 된 그런 장비이고 웨스팅하우스는 이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적으로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업체가 이 장비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뭐 대동 큰 구조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APR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한 APR 1000 플랜트에 적용되는 그러한 해결 시급설인데 기존 장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단지 보수를 위한 이런 구조물들이나 보수를 위한 그런 개선이 되었고 다음에 제어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래픽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더 운전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그래픽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 연료는 웨스팅하우스 연료와 동일하고 저희가 설계에 익숙한 것은 사실 국내에서 이러한 장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볼 수 있는 부분이 3스텝 호이스박스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장비들은 모두 2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붉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연료 집합 제거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게 호이스 1, 호이스박스 1, 다음에 호이스박스 2, 호이스박스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외곽에는 이게 잘 흔들리지 않도록 가이드롤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호이스박스를 사이에 되어 있는 것은 이 베어링 패드를 이용했는데 그래파이트 베어링 패드를 이용을 해서 미끄럼이나 이런 부분이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 부분이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팅하우스의 연료를 핸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와는 좀 다르게 저희가 좀 개선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 또 여기에 적용되는 그러한 뉴매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발전소 같은 경우는 선행호기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스마트 같은 경우는 선행형이 없는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 되는 자료를 A 쪽이나 관련 기관에 제공을 해서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컨트롤 스크린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최초에 반영된 게 우리 국내에서는
신한울 한울 울진 1, 2 한울 1, 2 발전소에 그 설비 개선되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대단히 어려워하는 그런 그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휴먼 바디 엔지니어링에 적용된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운전하는 사람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장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붉은 시그널이 뜨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알기 쉽고 보기 좋도록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장비는 반복되는 그런 운전을 하는 그 장비인데 가로 세로 높이의 위치가 움직일 때마다 오퍼레이터가 원하는 그런 정확한 위치로 가야 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정밀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들은 선행호기에 입증된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와 기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행호기에서 입증되고 또 거기에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형태로 반영을 해서 스마트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사용의 연료를 취급하는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피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적용한 것은 셧다운 후에 72시간 이후에 연료를 핸들링 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디자인 크리테리아가 0.025mSh/h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APR 1400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약 한 65%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스마트 같은 경우는 그보다 3분의 1 정도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설계로 반영을 해서 운전자가 피폭이 훨씬 더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해결식 설비는 신연료 같은 경우는 연료가 아주 강성이 아주 높겠죠. 높지만 연료 같은 경우는 아주 고압의 원자로 해서 최소한 5년 정도 이렇게 머물고 난 다음에 핸들링을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고압에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격한 그런 동작을 했을 때 연료가 손상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가 검토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값이 스마트 같은 경우는 막시멈 4G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크를 했을 때 수평 이동에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 큰 부분이 0.5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0.4G보다는 월등히 낮는 그러한 장비. 이 같은 경우는 이모징이 수납했을 때 급격히 작동을 멈췄을 때 이러한 구조로 됩니다. 물론 정상적 운전할 때는 부드럽게 출발하고 부드럽게 스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이모징 스탑의 경우는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다음에 버티컬 방향이 거기는 조금 더 높은 편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4G의 한 10분의 1,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값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급격한 작동 시에도 그런 수치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면 90% 신드롬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 한 90% 정도 개발하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럴 문제점이 도출이 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보다 훨씬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거를 이때까지 했던 그런 개발됐던 부분을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스마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됐다가 중간에 요거를 합해서 하자
이걸 굳이 이런 장비를 다 할 수가 있겠느냐. 건물 전체를 더 경제적으로 하자는 그런 그 구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게 여기는 지금 현재로는 뭐 5가지 장비를 이렇게 했는데 요 가장 메인 장비는 리필 머신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 검토가 돼서 검토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제가 리필 머신 하나로 사용했을 경우는 전체 연료 하나를 여기서 꺼내서 그 왕복을 하는데 약 한 46분 정도 걸립니다. 표준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요보다는 그 표준 원전 할 때 저희가 한 2, 3분 정도나 2배 정도 더 많이 걸립니다. 요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인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그러한 그 조건으로 했는데 왜 그래 했느냐 하면 요 같은 경우는 표준 원전은 18개월마다 한 번씩 그 연료를 하지만 요 같은 경우는 30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그 한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장비를 했을 때 39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 결과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 리필 머신이 지금 현재처럼 심플하지가 않고 상부의 어떤 구조물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기능의 어떤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다음에 컴플리케이트하다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고장이나 이런 그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게 그 경제성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그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적용된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다음에 그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그 BHI에서 이와 동일하게 했던 CPR-SS 리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CPR 리드가 뭐냐, 다음에 개통 및 구성기기, 리드의 설치 형상, 어레인지먼트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비를 그 상부에서 보면 이게 리프트 리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노랗게 연노랑으로 보이는 부분이 upper 그 구조물, 다음에 그 하부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하부에는 리플링 풀 그 프로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계통이 뭐냐 하면 CPR-SS 리드는 계통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기기로 LC에 의한 로어 컨테인먼트 에리어와 upper 컨테인먼트 에리어 경계를 이루는 그러한 그 구조물이고, 이것은 이 내부의 이 원자로 상부 구조물이나 이러한 형태의 모든 장비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는 온도나 압력이 원자로 내부로 이렇게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장비입니다. 거기에 우선 CPR-SS를 그거의 그 목적을 보면 CPR 계통은 로스 오브 쿨런트 액시던트나 혹은 메인 스팀 라인 브레이크 아주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의 온도나 압력 및 방사능을 낮추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해칭된 부분 내에서 이 부분이 72시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72시간을 이 내부의 이런 그 시스템들이 70년을 확보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표준 원전이나 우리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 능동형입니다. 펌프나 사고가 났을 때 펌프나 그 모터 이런 걸 돌려서 상부에서 물을 뿌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중력이나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스스로 이 72시간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되는 그 부분은 여기 리드가 있고, 다음에 연료안기라든지 탱크, 다음에 밸브, 스팀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나 그 형상을 보면 여기에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 위에 이렇게 모자 모형으로 이렇게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이 과거에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모든 이게 케이블이나 어떤 노즐 이런 부분이 스팀 라인의 그 노즐 말고 나머지 케이블은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통과 할 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섭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많아서 관련 기관과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작업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요 형상은 저희가 구조 해석할 때 모델된 그런 종 모양의 그 형태입니다. 요 부분에 저희가 설계 기준은 서비스 클래스는 2, 코드 클래스가 MC, 퀄리티 클래스가 Q, 사이즈믹 카테고리가 1등급입니다. 적용 디자인 코드 디자인 코드는 캐픽에 관련된 스펙을 적용을 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막시멀 230도입니다. 원자로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 원자로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275도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30도라면 대단히 높은 그런 온도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온도가 90도, 그다음에 내부 압력이 3.5바, 외부가 0.19바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생긴 형상을 보면 리프팅 리그가 있고 다음에 상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 이게 사이즈맥이 발생했을 때 잡을 수 있는 사이즈맥 리스트레인트 다음에 RDP 요 부분에서 케이블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프렌지 부분이 있고 실링, 다음에 매네이, 그다음에 스티어나 메인터넌스나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워크웨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 해석 부분인데 이 외부에서 지진 인사할 때 오는 그러한 로드입니다. 로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비가 대단히 안정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지진에서 오는 노드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온도가 2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온도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가장 거부닝 하는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보면 이 곡선되는 부분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미세하게 보면 이 메네이 부분이나 RDP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가장 높은 부분은 이 RDP 부분 이 부분이 메네이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아스메 MP 코드에 따라서 검토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레벨 1, 레벨 B, 레벨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레벨 A는 지진 해석만 빼고 온도나 자중, 그다음에 압력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그러한 계산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지진 계산을 지진 OB를 반영한 거고 레벨 C는 SSE를 반영을 해서 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지진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큰 차이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개수였습니다. 지금 사이즈믹 리트렌트가 요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용로에서 스팀 제너레이터에 보면 이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부분이 이게 누설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자로에서 기존에 썼던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볼트 사이즈라든지 또는 그 강도를 개수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홈을 두 개를 파서 기존에 조립하고 난 다음에 요 중간에 홀을 파가지고 압력을 주면 이쪽에 새는지 안 새는지를 누설이 생긴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형태는 기존 상용로의 헤드리프트 리그와 비슷한 구조로 그 구조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적합한 검토를 거쳐서 설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 부분이 저희가 요 설계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부분인데 원자로 창고에서 나오는 모든 케이블이나 동력선 다음에 시그널선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184개였습니다. 그래서 여유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214개를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내부 구조물은 이런 상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 써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먼저 저희가 관련 기관에 먼저 요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받고 다음에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다음에 이거의 루트를 하면 거기에 케이블을 지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결 취급 설비와 CPR, SS 리드 관련 개발할 때 했었던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병택 고문님 고맙습니다. 혹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ISMR은 한 발전소에 4개의 모듈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상정을 해놨고 그리고 사용 해결료 저장소는 그 4개의 모듈 중에서 하나로 이제 공통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소개해 주신 퓨얼 핸들링 시스템이 혹시 설계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레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모듈들을 다 지나쳐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제 모듈 하나만 지나치면 되고 저 끝에 있는 것들은 2개를 지나쳐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무슨 간섭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움직이는 이 동선 이런 것들에 좀 복잡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네. 혹시 그럼 저는 이제 결정이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혹시 아이디어 같은 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퓨얼 핸들링 시스템이 각 모듈에 독립적으로 하나씩 붙어 있는 거 하고요. 4개의 모듈을 갖다가 통합해 가지고 그냥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 하고.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다 전체를 다 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지금 뉴스케일이요. 뉴스케일 같은 경우도 그러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결료 취급설비 분야가 피오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어플화를 했고 저희가 업체로 등록을 제작 업체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와 이 스마트와 사실 원자로 구조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할 거를
아직까지 그 작년에 뜨긴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그게 정식으로 이렇게 그 PO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업체로만 저희가 그 등록 업체로만 했고 한 개로만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혹시나 BHI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여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아니면 한수원 중앙연구원에다가 좀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걸로 저 박벽태 고문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